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알아봅니다. 프로복싱과 종합격투기의 최고의 선수들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맞대결이 이번 주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세계의 대결인 만큼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한성윤 기자. 네. 복싱은 주먹으로만 하고 이 킥복싱은 발차기까지 가능한데 그럼 두 선수의 경기 방식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예전에 비슷한 대결이 알리와 이노키의 대결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종합격투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프로복싱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메이웨더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선수의 경력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프로복싱만 따졌을 때는 메이웨더는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49전 49승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패 복서이고 5체급을 석권한 선수입니다. 반면에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는 UFC에서 2체급 동시 석권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에야 복싱 선수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거든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복싱으로 싸웠을 때 메이웨더가 맥그리거에게 무조건 이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결을 하게 됐고 실제 전문가들이나 도박사들의 예상은 모두 한 99% 이상의 확률로 메이웨더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는 메이웨더의 승리가 점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결이 성사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맥그리거의 스타성이 정말로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맥그리거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상품성과 실력을 동시에 보여준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고요.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을 항상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맥그리거라면 해낼지 몰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그리거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선수인데요.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그라운드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맥그리거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뛰어난 대신에 복싱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패더급 같은 경우에서도 조제 알도의 10년 아성을 무너뜨렸고요. 라이트급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알바레즈를 꺾고 2체급 석권을 했고 심지어 패더급 시절에는 자신보다 2체급 위의 선수인 네이트 디아즈를 맞아서 1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해왔던 모습이 정말 대단해왔고 결과도 항상 성취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복싱은 글러브가 이렇게 좀 크고요. UFC는 좀 얇고 작잖아요. 그럼 두 선수들이 경기를 한다면 어떤 글러브를 사용하게 되나요? 원래는 규칙상 복싱 글러브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규칙을 바꿔서 그나마 절충안을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네바다주 복싱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핑거 글러브인 4온스를 사용을 해왔고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10온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인 8온스 글러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8온스 글러브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10온스 글러브를 사용하면 맥그리거가 너무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봤더니 메이웨더 쪽에서 그렇다면은 8온스로 싸워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을 네바다주 체육위원회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특별히 8온스 글러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벼운 글러브를 사용하면 이 펀치 강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맥그리거에게 유리할까요? 맥그리거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메이웨더 같은 경우도 분명히 KO율이 높은 선수예요. 최근에 보면 메이웨더가 판정으로 하는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예전부터 55%의 KO율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꼭 맥그리거에게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누가 됐건 KO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그리거 선수 한 방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측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 방 때문에 1%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1%가 존재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맥그리거가 그동안 한 방으로 이겼던 상대들은 종합격투기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은 사실은 얼굴을 내놓고 나서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과연 메이웨더가 이렇게 가드를 내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도 맥그리거가 이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나이 차이가 11살이 납니다. 그리고 메이웨더가 전성기를 넘겼기 때문에 맥그리거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는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신체 조건도 훨씬 더 맥그리거가 우세합니다. 반면에 메이웨더가 이전에 대결했던 선수들 예를 들면 파키아오라든지 오스카 델라 호야라든지 이 선수들이 사실은 이 맥그리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펀치이자 스피드도 뛰어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호야라든지 파키아오도
사실은 메이웨더를 상대로 정확한 펀치를 날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복싱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맥그리거가 과연 메이웨더에게 때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대결을 펼치는 대전료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얼마예요? 사실은 두 선수가 SNS 통해서 입씨름할 때까지만 해도 실제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 했는데 바로 돈 때문에 성사가 됐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대전료인데요. 메이웨더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달러를 받게 되고요. 맥그리거 같은 경우도 1억 달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했던 메이웨더가 돌아올 수 있었고 맥그리거는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장료가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입장료 링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비싼 좌석을 보면은요. 가장 비싼 좌석은 1,500만 원 정도를 줘야지만 플래티넘 좌석을 얻을 수 있고 링사이드는 $10,000고요. 그리고 평균은 제일 싼 좌석은 $500도 있습니다만 평균은 $3,500고 실제로 TV 중계에도 공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페이퍼뷰라고 해서 이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99를 현금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 날 KBS 이텔레비전에서 중계 방송을 하거든요. 네. 뭐 당연히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